네. 자, 우리 서강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간 한 주간 또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그 리포트 시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영상 관계로 또 코로나19 관계로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학교의 방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대체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장애인 복지론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건 과제물이죠. 이 과제물의 주제가 코로나가 장애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이게 미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내용은 표지 한 장에다가 그 다음에 A4 한 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지가 없는 리포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한 장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장은 내용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글씨 10포인트로 작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일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데 메일로 보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애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건 여러분에게도 미치지만 또 장애인에게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제목을 고르다가 제가 이 코로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다 스트레스 받더라도 제 과목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기만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점수는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기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의 제출에 관해서 1회에서부터 33주차 출석 과제 요약한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있죠. 1회에서부터 13주 출석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주째가 되니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또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요약한 거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 강의하면서 요거는 꼭 써내세요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장애인 중간고사예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것은 장애인 복지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쓰세요. 그냥 이거 의견을 쓰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무리 짧은 간단한 거지만은 자 겉페이지는 반드시 넣어야죠. 여기 서강대학교 이렇게 쭉 하고 이 겉페이지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썼는 줄 알고 점수를 주든지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페이지 한 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용이 2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2장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일서론 하고 그냥 몇 줄 쓰세요. 서론은 보통 한 3줄 정도, 3줄 전후 이렇게 서론을 쓰시면 그 다음에 본론 쓰고 또 그냥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쭉 와서 3번째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그냥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뭘 또 그걸 또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점수는 후하게 드릴 테니까 절대로 제 과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과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제가 줄여주려고 하는 이 저의 그 본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도 지금까지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굉장히 이게 길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표지 하나,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A4 용지 2장이잖아요. 2장. 그러면 전부 합하면 3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은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이렇게 하고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자, 이거에 대해서 쓰고 그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방향. 자, 이렇게 방향을 썼으면 우리나라는 복지를 이제는 장애인 복지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자, 이 앞에 문제점을 썼어요.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또 요 문제점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서론, 본론, 결론 했을 때 본론에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서론은 그냥 여러분이 장애인 복지를 듣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글 만들기가 힘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이번 장애인 복지를 듣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든지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글씨를 몇 자라도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내면은 그 점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로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치렀으니까 저도 점수를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서 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안에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반드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7월 10일까지 온 거 가지고 점수하고 바로 학교로 보냈는데 학교 보낸 다음에 오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전에 미리 지금부터 하셔서 이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론 학습자들에 대한 우리 서강대학교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광고를 마치고 남은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최신 장애인 복지론 우리 책을 한 권 띄는데 2020년 1월 20일 날 현재 최신 업데이트된 텍스트 1이죠. 자, 그래서 장애 개념과 범주,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이념과 복지 정치, 그리고 파트 3에서 장애인 생애주기와 재활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장애인 자립생활,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공학 문화예술, 그리고 파트 6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파트 6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에서 장애인의 인권,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 옹호와 지원 체계,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과 인권을 보면은 장애인의 인권은 뭐냐? 여러분도 우리도 다 인권이 있죠. 인권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이걸 살펴볼 것이고,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내법과 관련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와 특성이요. 인권의 의미와 특성. 자, 인권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존엄,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그리고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내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자유 혹은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받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또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는 인본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할 권리, 인간은 차별을 당할 권리가 아니라 평등할 권리,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뭐 인간이 뭐 누구는 뭐 차별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뭐 누구는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모습은 각자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죽는 모습이 각자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차별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경제적 소수자 및 장애인의 권리에서 기반을 둔다. 그래서 문화나 경제적 소수자, 그러니까 결국 문화 혜택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적은 사람들 및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인권이 더 있고 능력이 없으면 인권이 짓밟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현실에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권을 지키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권이 짓밟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인권이라는 것이 이게 존엄하고 존엄한 나의 인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권이 지금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유, 존엄한 거, 근데 너 생활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너 그냥 집에서 있어.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인권의 침해를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너는 나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서 있어. 이런 것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 인권을 우리가 그 존엄한 인권을 우리가 이게 그 보장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한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삶의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의미다. 그래서 보편적 권리의 의미,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이에요.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은 계급이나 신분, 인종, 이런 장애, 그런 거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인권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똑같다. 보편성. 그 다음에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근거한 인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권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에 비해서 상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인권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자,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지가 보편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선별주의를 하냐?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똑같이 가버리면은 지금 경제가 위기되고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똑같이 가긴 가되 그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가자는 얘기가 우리가 선별주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선별주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그래서 상대에 비해서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장애인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성. 그 다음에 고유성에 의거한 인권의 특성은 인권은 누구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될 수 없다. 또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성이죠. 그건 오직 나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성과 상대성, 고유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권은 인간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존중의 이념을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남용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 정의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사회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정의.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럼 정의가 뭐냐? 정의 구현,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정의. 자,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이에치카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정의는 없는 겁니다. 뭐 정의가 어디 있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의일 수 있어. 그게 이제 사회적 정의야. 사회적 정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정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건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았냐? 그게 과연 이게 진짜 정의였냐?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정의하고 막 정의에 빠져가지고 막 몸을 던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교수님 그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정의라고 끝까지 세월이 수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정의라고 보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 정의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정의가 아니네. 그러면 이게 이때 당시에 정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라를 구하다가 죽었다면 그래도 뭐 국가 유공자라도 되지만 정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뭐 교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 안 죽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정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죽었는데 훗날에 그건 정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치카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잖아. 정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사회 정의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근데 이제 이것이 기준이죠.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는 볼 수 있어. 사회 정의를 기준으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사회 정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것이 그때 당시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정의를 위해서 막 목숨을 던지고 막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 장애인 복지의 동향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 11-2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상의 특징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요구로 제안이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한 명 중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 중시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점차적으로 전환됐다. 자, 그래서 경증장애인 중시로 갔다가 이제는 그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이제 서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의 접근이 복지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가치관이 서서히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 관점이 인권 관점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각종 법 제도적 방안들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좀 더 장애인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면 페이지 272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이 1971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선언이 1975년 12월 9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의 해는 1976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 행동 계획이 1980년 1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시작을 이 행동을 계획을 수립을 공고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쿼트로 넘어가겠습니다.